안녕하세요. 한명석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로 건물 철거 명령까지 내려져서 좀 이슈가 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사안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건물 철거 명령과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원고는 건물 철거 명령과 손해배상 이외에도 실제 건물 외관을 영업표지로 하는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권리도 함께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함께 오늘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첫 영상에서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권리는 상표나 디자인과 유사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오늘 사안이 바로 건물 외관을 저작권뿐만 아니라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권리로도 함께 주장한 사안입니다. 먼저 저작권 침해 부분인데요. 실제 그림처럼 P 건물과 S 건물이 있는데, 이제 P 건물이 저작권자의 건물이고, 이제 S 건물이 저작권 침해 대상 건물로 이제 판단됐는데요. 실제로 P 건물의 저작권자는 S 건물에 대해서 동일 유사한 어떤 건물을 무단으로 이제 건축해서 쓰고 있으니까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는데요.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 침해 소송 중에서는 제일 먼저 바로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그 저작물에 창작성이 있느냐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본 사안에서도 제일 먼저 이제 저작권자의 이 건물이, P 건물이 창작성이 있느냐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사실 건물은 예술 작품이 아니죠. 물론 이제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건물은 실용적인 건물이죠. 지금도 이제 이 건물을 이용해서 어떤 카페를 영업하는 것처럼 실용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용적인 기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의 어떤 독창성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실제 본 사안에서는 P 건물의 이제 창작성이 인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S 건물과의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됐는데요. 그 말고도 이제 의거성이라고 해서 저작권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의거성은 이 창작을 할 때 내가 P 건물을 보고서 했느냐, 보지 않고서 했냐, 이런 차이입니다. 실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유사해 보이는 두 창작물 사이에서도 각각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권적으로는 모두 창작성을 인정하고 각각의 저작권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 사안에서처럼 건물이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이제 이걸 독자적으로 창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이 의거성을 추정하기 때문에 본 사안에서도 이제 S 건물이 P 건물을 알고서, 인지하고서 그것을 보고서 어느 정도 이제 모방했다라고 이제 판단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권리를 주장한 부분인데요. 실제 이 P 건물과 S 건물은, 이제 P 건물은 부산에 있고요, S 건물은 울산에 있습니다. 근데 모두 건물이 이제 바다나 해변을 향해서 있어서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 카페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P 건물의 원고는 자신들의 카페 영업을, 이 건물의 외관의 이 아름다운 것들이 카페 영업을 이제 나타낸다. 그래서 이 영업 표지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S 건물의 어떤 카페 영업을 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영업 표지적인 이 기능의 건물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상의 이득을 부당으로 얻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이제 부정경쟁 행위다라고 해서 함께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권리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상표적인 기능을 하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 표지인데요. 실제 부정경쟁 방지법의 2조 1호 나목에 보면은 이 영업 표지에 대해서는 어떤 외관이나 실내 장식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안에서는 사실 건물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의 어떤 인테리어도 거의 유사하게 이제 유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일단 부정경쟁 행위를 주장했는데요. 부정경쟁 방지법상에서 부정경쟁 행위가 주장하려고 이제 인정되려고 하면 실제 P 건물의 외관이 이 카페 영업을 하는 어떤 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출처 표시로 기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 가서 P 건물에 있는 카페를 이제 방문해서 커피를 마셨다가 이제 울산에 갔는데 S 건물을 보고서 저것은 P 건물과 동일한 커피숍인가 보다, P 건물과 뭐 프랜차이저인가 보다라고 해서 어떤 P 건물에서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인 생각을 하고 방문을 했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본 사안에서는 그런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널리 인식돼야 되거든요, 조건이. 그래서 좀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 정도의 유명세는 이제 얻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웨이본 카페 사건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 P 건물에서
건물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웨이본 커피나 이런 어떤 브랜드가 또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웨이본 커피라는 어떤 더 브랜드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출처를 인식을 했고, 건물 자체의 외관으로 이것이 웨이본 커피 전문점이다라고까지는 이제 아주 유명하게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만일에 이제 어떤 건물을 지었다고 볼게요. 건물을 지어서 그것이 창작성 있는 건물로 지어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할 때, 그것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그 사례처럼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권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건물의 외관이 나의 카페나 음식점의 영업을 좀 표시하는 것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이제 우리 음식점 이름이 A라는 음식점 이름이라고 한다면, A라는 음식은 좀 A 브랜드는 많이 홍보를 하지만 실제로 A 음식점 운영하는 건물 자체의 홍보는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의 외관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할 때 함께 하다 보면 이 함께한 사실들이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그 마케팅이나 광고 선전한 행위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사실 매출액도 하나의 요소지만 그 매출액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매체로 건물 외관과 우리의 영업을 매칭시켜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 오늘과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 침해도 인정될 수 있지만 부정경제 방지법상으로도 우리 건물 외관이 우리의 영업의 표지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부정경제 방지법상의 권리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창작물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이 하나의 지식재산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디자인이나 상표냐 아니면 부정경제 방지법상의 권리냐 아니면 오늘처럼 저작권법상의 권리인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인지한다면 관리나 어떤 증빙 서류를 미리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침해당하는 어떤 창작물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